안녕하세요. 날씨가 오락가락 난리도 아니네요. 마치 제 신우 정신 상태 같아서 이런 날엔 짜증이 납니다. 신우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? 저는 신우랑 사이가 정말 안 좋습니다. 안 좋다 못해 거의 극혐하는 사이랍니다. 그래도 저만의 사이다 방법으로 신우를 퇴치했는데 그런 제 방법이 너무했던 걸까요? 새삼 궁금해져서 글을 써봅니다. 남편에겐 2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. 신우의 나이 24살일 때 철 모르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. 호프집 하던 남자였는데 되게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알고 보니 돌싱인 걸 속이고 제 신우와 사귀며 결혼을 했던 거죠. 돌싱인 건 양반이었고 알고 보니 다른 지역에 애까지 있었던 겁니다. 그 애는 친할머니 집에서 자라다가 아빠 재혼하니 아빠랑 살고 싶다면서 신우 집으로 왔더래요. 아마 애 친할머니가 아들 재혼했으니 새엄마 품에서 크거라 하며 보낸 거겠죠. 그런데 신우는 당시 나이 24살이었고 가뜩이나 속아서 한 결혼인데 다짜고짜 숨겨둔 애까지 짜잔하고 튀어나오니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낸 거예요. 아버님은 아들, 딸 차별 않고 키우자는 주의셔서 결혼 자금도 자식들 똑같이 해주겠다 하셨대요. 그래서 신우 결혼할 때 신혼집에 보태라고 5천만 원을 주었는데 신우 전 남편 명의로 집을 계약했고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나누어 주겠다며 배째라고 했답니다. 그래서 이혼 소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신우 전 남편이 엄청 여우 같은 사람이라 별의 별짓을 다 해가며 그 돈을 숨겨두었다고 하더라고요. 결국 1,000만 원 정도만 챙겨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. 완전히 사기 결혼인데 위자료로 더 받아도 모자랄 판에 해간 것도 빼앗겼으니 저희 시부모님도 그때 화병이나 건강이 엄청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군요. 신우는 본인 인생이 망한 건 부모님 때문이라며 그놈 이상한 거 뻔히 보였을 텐데 왜 결혼을 말리지 않았냐 하며 저희 시부모님한테 폭언하고 집 나가 한동안 연 끊고 살았답니다. 남편이 결혼 전 저에게 이런 신우 사정을 이야기하며 결혼식에 누나는 못 올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상견례 때도 안 온 신우가 그날 오긴 오더라고요. 남동생 결혼을 계기로 신우도 다시 본가와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신우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.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뜸 저랑 차 한잔 하자 하며 주말에 불러내더니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. 올케,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 받았어? 네? 저희 신혼집에 보태주신 거 말씀이시면 5천만 원 받았는데요. 그렇구나. 뭐도 받은 건 없지?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나서 이런 돈 계산에 철두철미해져서 말이야. 신우는 그렇게 가재미 눈을 한 채로 제가 시댁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예물예단은 어떻게 했는지 꼬치꼬치 묻더군요. 다행히 생각보다 많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안심하는 눈치인 신우를 보며 저는 이 사람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. 신우는 첫 결혼해서 남자에게 너무 대여 다시는 결혼하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져 만난 지 6개월 만에 재혼을 하겠다 하더군요. 그때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. 신우가 데려온 사람은 중소기업 다니는 10살 연상의 남자였습니다. 나이가 많은 데 비해 모아둔 돈도 거의 없고 연봉도 평범 이하여서 시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. 그런데 신우는 자영업자만 아니면 된다고 하며 결혼을 감행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신우가 본인 부모님께 5천만 원 달라고 하더군요. 남동생 부부 결혼할 때 5천만 원 해줬으니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서요.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듯이 구는 신우에게 아버님도 화가 많이 나셔서 첫 번째 결혼할 때 5천만 원 주지 않았냐고 따지니 신우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.
결혼할 때마다 줘야지. 나도 내가 결혼 2번 하게 될 줄 알았겠어? 그 말에 시부모님도 기가 차다며 저에게 하소연하셨네요. 신우는 그렇게 때를 부리며 늦게 하는 재혼이니만큼 남들처럼 다 갖추고 결혼하고 싶다며 본인도 시댁에서 5천만 원 받기로 했으니 친정에서 5천만 원 받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. 결국 아버님은 자식 못 이기고 5천만 원을 또 해주셨어요. 정말 황당했습니다. 그렇게 결혼한 신우는 잘 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나이 차 많이 나서 말이 안 통한다며 걸핏하면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희 집에도 2번 말도 없이 온 적이 있습니다. 당시 저희 아이가 많이 어렸는데도 그 앞에서 술 먹고 주정 부리며 엉엉 울더라고요. 제 아이가 고모 그런 모습에 충격받고 한동안 많이 예민해할 정도였어요. 제 남편도 본인 누나에게 질리고 질려서 다신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싸우기도 했는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. 너는 잘 살잖아.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냐? 나 좀 가엾게 여기고 잘해줘.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. 네가 날 우습게 보니까 네 마누라도 날 만만하게 보잖아. 올케가 신우 좀 잘 들여다봐주고 챙겨줘야지. 다 큰 누나를 저희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한답니까?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 한 푼 안 줬고 본인 조카 태어났는데도 딸랑 5만 원 주고 말아버린 신우입니다.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 휴지 한 롤을 사오기를 했나, 올케인 제 생일에 케이크 쿠폰 하나 보내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. 본인 생일 때마다 속보이게 연락해 고기 얻어먹고 저희 이사간이 집들이 오겠다고 우겨서 초대했더니 식사하면서 술을 엄청 먹더라고요. 그러더니 동생네가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모으고 이렇게 좋은 집 산다며 또 엉엉 울더라고요. 저희가 뭘 잘 산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둘이 힘들게 맞벌이해서 애 키우랴 대출 갚으랴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신우는 그냥 열등감에 파묻혀 사는 듯 했어요. 신우랑 정말 연락하기 싫었는데 자꾸 전화며 카톡이며 일방적으로 하더라고요.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콜백도 안 해도 자존심도 없는지 계속 연락을 했어요. 맨날 앉는 소리, 돈 없단 소리, 징징대는 소리뿐이라 진짜 전화기에 신우 이름만 떠도 노이로제 올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가 신우가 임신을 했어요. 신우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애가 안 생긴다며 시험관을 한다 어쩐다 하더니 결국 자연 임신되었는지 좋아하더라고요. 임신하고 나서 신우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. 신우 남편은 제가 알기로 월 25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고 신우도 월 200만 원은 벌며 살고 있었는데 신우 입덧이 심해 임신 초기에 관두니 생활고를 겪는 것 같더라고요. 양가에서 돈 지원받고 나서 모자라는 몇 천만 원은 대출받아 집을 매매해 살고 있었는데 그걸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간다고 하더라고요. 애 태어나면 공부 잘 시킬 거라면서 학군 운운하며 좋은 동네로 가겠다고 하던데 돈이 안 되니 다세대 주택으로 알아보더군요.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빌라에 이사 가더라고요. 솔직히 왜 집을 파는지 갓난아기 키울 거면서 왜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집집마다 사정 다 다르고 가게 꾸리는 것도 다 다르니 일절 입대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본인 선택으로 전세로 이사 가서는 왜 저희한테 또 징징거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니들은 내 집 마련해서 좋겠다. 우리는 언제 전세 탈출하려나? 뭐 애나 잘 키워야겠다. 그러면 우리 애기가 나중에 커서 부모한테 집 하나 해주겠지 뭐. 신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뱃속의 애를 판사시키네, 의사를 시키네, 김칫국을 원샷하고 있더군요. 신우나 신우 남편이나 공부를 잘한 타입도 아니었고 신우는 심지어 평소에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인데 무슨 학군 타령하며 이사까지 하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남편도 그런 본인의 누나를 부끄러워했어요. 그렇게 신우는 아이를 낳았고 제게 시조카가 생겼다는 걸 무기삼아
별의 별 것들을 다 요구하더군요. 시누이들은 원래 다 그런 건가요? 올케한테 뭐 맡겨둔 듯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계속 연락하더라고요. 처음엔 출산 축하한다고 30만 원을 보냈어요. 그걸로 몸조리하고 애 내복 사입히라고요. 저희야말로 뭐 하나 받지도 않았는데 그거면 된 것 아닌가요? 그런데 애 100일 되었을 때 연락해서는 아기 방 만들 거라며 유아 장롱 하나 해달라 요구하더군요. 20만 원이 넘는걸요. 그래서 제가 딱 잘라 싫다고 했더니 시조카라서 정을 안 주네 어쩌고저쩌고 구시렁거리더군요. 그리고 시조카 돌 때는 어떻게든 벗겨먹으려 난리였어요. 본인 친정, 즉 제 시부모님께 500만 원 달라고 했다더군요. 저희한테도 돌반지로는 부족하니 100만 원 달라고 했고요.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. 이번엔 아버님도 화를 내시며 저희 애들 돌 때도 한 돈짜리 반지 하나씩 해준 게 다라고 했더니 신우가 서운하다며 울더군요. 제 혼에서 낳은 아이인데 왜 다들 정을 안 주냐 하면서요. 아무튼간 참 시끄럽게 굴던 신우였습니다. 그래서 명절에 만나기도 싫었어요. 제가 피하는 거 아는지 신우도 한동안 연락을 안 하길래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. 그런데 시조카 2돌 좀 되기 전에 신우가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. 문제의 발단이었죠. 다리를 다쳐서 아기를 못 볼 것 같은데 저더러 좀 맡아서 일주일만 봐줄 수 있냐 하더군요. 저도 맞벌이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얼토당토한 부탁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본인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 오르내려야 하는데 당장 등하원도 힘들다며 전화기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. 속으로 그러게 왜 엘리베이터 없는 집으로 이사가서 이사단을 내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. 신우 남편은 뭐 하길래 저희한테까지 연락을 하나 싶어 물어보니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반 별거 한다더군요.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는 그 주 주말에 택시를 타고 1시간 거리를 달려 저희 집에 막무가내 쳐들어왔습니다. 뻔뻔한 얼굴로. 힘들 때 서로 도우라고 있는 게 가족 아니니? 나 일주일만 너희 집 있을게. 너무 뭐라 그러지 마.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니까. 라고 하더군요.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게 어딨냐고 따져 물으니 시조카 앞에서 언성 높일 거냐며 되려 저한테 뭐라 하더군요. 정말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. 신우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인대가 나갔다며 반깁스를 했더라고요. 남편도 화를 내며 더 심하게 다친 사람도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니 빨리 가라고 닥달했는데 신우가 정말 뻔뻔스럽게도 자긴 계단 못 올라간다고 하며 저희 집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눕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야 정말 좋다. 신축이라 그런가? 쾌적하네. 시스템 에어컨도 돈 주고 다른 거야? 원래 옵션인가? 우리 집은 5층이라 너무 더운데. 아가 여기 너무 좋다. 그치? 하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조카를 보며 웃더군요. 시조카는 엘리베이터가 좋다며 계속 놀이기구 타듯이 왔다 갔다 하길 원하더군요. 그런데 신우가 다리를 다쳐서 자기는 못 나가니 저더러 대신 애를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. 아가, 외숙모한테 놀아달라 그래. 알겠지? 그러더니 저희 아이 방에 들어가서 코 골며 낮잠 자더군요. 제가 남편에게 눈치 주며 빨리 쫓아내라고 등 떠밀었는데도 안 통하더군요. 그래서 제가 결국 화를 내며 주말만 있다 가라고 했습니다. 더는 안 된다고 했더니 야박하다더군요. 그렇게 저녁에 신우가 족발 시켜달라고 해서 같이 밥 먹고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했습니다. 신우가 그러더군요. 엘리베이터 없는 집이 그렇게 불편할 줄 몰랐고 너무 후회되는데 이사를 갈 돈이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친정에 얘기했는데 절대 돈 더 안 준다고 해서 싸웠다. 명절에 집에 가고 싶지도 않다. 어쩌고저쩌고 한탄하더군요. 그 말 듣는데 한숨도 안 나왔습니다.
제 대답은 안중에도 없이 신우는 주절주절 이야기하더군요. 옳게는 좋겠어. 남자 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말이야. 그 말에 제가 푸하 웃으며 나도 같이 맞벌이하고 살고 있고 우리 친정에서도 돈 대줬는데 무슨 소리냐며 어이없다고 했더니 신우가 끝까지 우기더군요. 제가 남자를 잘 만난 거래요. 자기가 남동생 어릴 때 교육 빡시게 시켜서 집안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, 좋은 직장 들어가 이렇게 돈 잘 버는 거라며 저더러 신우에게 고마워하라는 거예요.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길래 술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들어가 자고 내일 점심 먹고 떠나라 하며 일어나는데 신우가 저를 잡고 그러더라고요. 나 니들 집에서 몇 년만 신세 좀 지자. 애 한 5살 될 때까지만 말이야. 나 그 집 불편해서 못 있겠어. 이사도 귀찮고 그냥 다 싫어. 올케가 나 좀 이해해주라. 라고 하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. 그 말에 저도 참았던 짜증을 뿜어낼 수밖에 없었죠. 형님,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게 왜 앞뒤 생각 안 하고 엘베 없는 5층으로 가셨어요? 어쨌든 형님 선택이니까 형님이 감수하셔야죠. 왜 저희한테까지 기다려 하세요? 나도 몰랐어. 그리고 무거운 짐은 다 애아빠가 들고 올라오기로 약속했었는데 나랑 싸워서 기분 안 좋다고 장 본 것도 안 갖고 올라오더라. 분리수거도 그동안 내가 다 했어. 나 너무 힘들어 올케. 내 사정 좀 봐줘. 7살 아이 마냥, 아니 요즘 7살도 안 그러겠어요. 본인 힘들다고 떼부리면 다 되는 건가요? 시부모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매달려서 도합 1억 얻어냈나 싶더군요. 말도 안 되는 부탁하면서 부담 주지 말라고 딱 잘라 선 긋고는 일어났습니다. 그러자 신우가 뒤에서 저더러 정이 없네, 싸가지가 없네 하면서 욕하는 게 들렸습니다.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그대로 신우를 작은 서재로 끌고 가 지금 뭐라고 했냐고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. 저는 늘 조용조용했고 웃는 상인데 그런 제 모습에 신우가 경기하듯 놀라더라고요. 다시 말해보세요. 싸가지가 없다고요? 아니, 그냥 혼잣말이야. 나 혼자 말도 못하냐? 그래, 말도 못한다. 내 집에서 어디 함부로 입을 놀려? 그렇게 한심하게 사니까 가족들이 널 노답 취급하지. 내가 널 만만하게 보는 게 싫으면 너부터 똑바로 살아, 이년아. 저는 그때 아마 반 미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 다짜고짜 올라와 일주일 신세 진다는 신우. 그것도 모자라 싸가지 없다고 뒤에서 욕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. 신우가 눈이 댕그레지며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. 저더러 어떻게 올케가 돼가지고 신우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며 말을 더듬더라고요. 그냥 조용히 하고 잠이나 쳐자고 내일 날 박는 대로 일어나서 네 집에 가라고 했더니 신우가 갑자기 울면서 남동생한테 다 말한다고 하더군요. 그러라고 하며 방문 열어줬더니 신우가 울면서 제 남편을 찾더군요. 그리고는 제가 본인을 방에 끌고 들어가 욕을 했다는 둥, 한심하다고 했다는 둥, 가슴을 치며 서럽다고 울더라고요.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남편 앞에서 모르는 채 했죠. 그랬더니 신우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며 쟤 장난 아니다. 완전 불려우였어.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미쳤구나. 하며 제 머리채를 잡을 듯이 난리더라고요. 저는 그대로 울면서 남편 뒤에 숨었고요. 그 바람에 남편이 더 열받아서는 지금 택시 잡아줄 테니 당장 조카 데리고 집에 가라고 소리 지르더군요. 결국 신우 그 자정에 저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. 저는 남편 앞에서 처연하게 울며 신우가 너무 힘들어서 말을 지어낸 것 같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죠. 시부모님한테도 말을 지어내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남편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본인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신우가 하는 말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손 써놨더라고요. 신우는 결국 본인 부모님도 자기 말을 안 믿어주자
오만 발광을 다하며 분통 터져 했다더군요. 저한테 또 전화 걸어서 미친 듯이 날뛰길래 제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. 한 번 더 당하고 싶으세요, 형님? 그 말에 신우 바로 전화 끊더군요. 그날 이후로 신우에게 연락 전혀 안 옵니다. 제 남편한테는 가끔 연락 오긴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신우랑 연락하는 것 자체를 죄처럼 생각하는지 제 눈치 엄청 봐요. 신우도 본인 부모님이랑 무지하게 싸웠는지 대면대면하게 군다더군요. 그 이후로 한동안 명절에도 안 마주치고 살았는데 작년에 한 번 만났네요. 제가 아무렇지 않게 신우 쳐다보자 신우가 뭐 저런 년이 다 있냐는 듯한 얼굴로 기겁하며 피하더군요. 역시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라고 정신 나간 짓을 하면 똑같이 정신 나간 짓을 해주는 게 방법 같습니다. 제가 조금이라도 무르게 굴었다가는 신우 그 성격에 바로 저희 집에 눌러 앉았겠죠? 제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아직도 몰라요. 제가 그날 신우한테 욕한 것을요. 이래서 평소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 같네요.